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38쪽에 있는 학습 활동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건 선생님이랑 이거 같이 공부 설명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나서 그리고 선생님의 어떤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문장에서 잘못된 표기를 찾아 바르게 고치래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의 조항을 찾아서 고친 이유를 같이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은 나와 있어요. 눈치가 배어서 오래 머물지 못하겠다. 자, 얘들아 여기서 어디가 틀렸어? 그치? 이 부분이 틀렸지? 자, 지금 이게 틀린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한글 맞춤법 제35항 배운 거 기억나세요? 왜 뒤에 어가 어울려서 왜로 될 적에는 어떻게 적는다? 준대로 적는다. 왜와 어가 어울려서 왜가 될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왜어로 쓰거나 아니면 준말인 왜로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배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배어서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예 딱 준말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로 써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줄임말인 배를 썼으면서 어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을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된다? 배어서 또는 준말인 배에서 이렇게 적는 것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계단을 한 번에 2단씩 뛰었다.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여러분?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잘못 사용했네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떻게 잘못 쓰였냐면 2단 띄고 씩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여러분? 띄고 단씩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자, 한글 맞춤법 제43항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라는 조항이 나와 있어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단은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띄어 쓰는 게 맞아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뭐 한 개, 뭐 나무 한 그루, 뭐 집 한 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애들은 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단위성 의존 명사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갈게요. 여러분 여기서 식은요, 앞말에 붙여야 되는 거 알겠어요? 왜? 식은 접사잖아. 뒤에 붙는 접미사잖아. 그치? 자, 우리 교과서 정리할 때 뭐라고 배웠어요? 접사, 그리고 어미, 조사, 접사뿐만 아니라 뭐 어미, 조사 이런 애들은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앞말에 붙여 적는다라고 했었죠. 잘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디귿에서 틀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서 굳이 오겠다면 할 수 없지. 자, 굳이 요게 틀렸네. 자, 이거는 지금 뭐야? 우리 그 음운의 변동에서 뭐 배웠었지, 얘들아? 국외음화 배웠지, 그치? 국외음화랑 관련된 조항이네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틀린 거는 굳이. 이거는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그쵸?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고 발음은 굳이로 나는 거지. 그치? 자, 뭐라고 배웠지? 국외음화 했을 때 디귿, 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또는 뭐 희가 올 적에는 이 디귿, 티읕이 뭐로 소리가 난다? 지읒과 치읒으로 소리가 난다. 하지만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라? 적을 때, 즉 표기할 때는 이렇게 적어야 돼요. 디귿. 소리는 지읒으로 날지라도. 됐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런 애들이 있겠네요. 해, 도, 이. 얘는 발음은 해, 도, 지가 되는 거죠. 그쵸?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디귿 뒤에 이가 왔는데 발음이 지읒으로 됐어요. 그쵸, 여러분? 근데 표기는 이렇게 원래대로 해. 얘는 발음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겠다. 거치다.
그쵸? 자, 이거 지금 보면은 어때요? 지금 디귿 받침 뒤에 종속적인 관계를 가진 희가 왔어요. 그쵸? 발음하면 어떻게 되니? 거치다. 소리는 치읓으로 나더라도 표기는 어떻게 한다? 디귿으로 적는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구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쳐야지 맞겠다. 리을 한번 볼게요. 이번 일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생각보다 만만찮다. 여러분, 얘가 틀렸어요. 만만찮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만만찮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얘랑 관련된 규정은 한글 맞춤법 제 39항이거든요. 39항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미 지 뒤에 안이 어울려서 잔이 될 적과 얘가 어울려서 뭐가 되냐면 잔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지 뒤에 안이 어울려서 찬이 될 적에는 어떻게 적는다? 준대로 적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만만찮다 같은 경우에는 만만하지 않다잖아요. 그쵸? 만만하지 않다. 지금 보면은 만만하지에다가 지금 안이 어울렸기 때문에 준대로 적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적어야지 맞아요, 여러분? 그쵸? 만만찮다. 이렇게 적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이거 외에도 뭐 그렇지 않은 한번 볼까요? 그렇지 않은 같은 경우는 지금 지 뒤에 여러분 안이 어울렸어요. 그쵸? 그렇게 잔이 될 경우에는 준대로 적는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은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미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음은 사회자가 이제부터 자기소개를 합시다 라고 말을 했대요. 자, 지금 그러면 사회자가 한 말을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직접 인용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직접 누군가가 한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해야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틀렸냐면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인용할 때는 큰 따옴표를 사용한다. 되셨나요? 미음은 좀 쉬웠습니다. 자, 비읍 바로 갈게요. 병아리 중에서 순놈을 숫병아리라고 한다. 자, 얘들아 여기선 지금 두 개 틀렸어. 눈에 보이니 혹시? 자, 일단 여기 순놈 틀렸고 그 다음에 숫병아리 얘 틀렸어요. 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읍에서 틀린 표기는 순놈과 숫병아리가 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표준어 규정 제 7항을 보시면 되거든요. 7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들아, 일단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광 이라고 적거나 아니면 뭐 숫소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수놈 이렇게 우리가 적기도 합니다. 근데 뭐라고 거기 아래 지금 또 주석이 달려 있냐면 다만 너무 싫어하는 다만 있죠. 자, 다만 접두사 그 다음에서 나는 거센 소리를 인정해서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자,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 소리를 좀 인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서 예로 나오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볼게요. 숙항아지, 그리고 숙해, 그리고 수컷, 뭐 수탉, 수태지, 그리고 수평아리. 자,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서 나는 거센 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줘 라고 나와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고쳐야 될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왜?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 소리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수평아리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얘들아 세상에나 별표 이거는 뭐 몇만 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사이소리 표기에 관한 한글 맞춤법 조항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야, 여러분? 공깃밥이 맞아요? 아니면 공깃밥이 맞아요? 자, 정답은 뭐게? 공깃밥이 맞아요. 왠지 알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자어와 순 우리말의 결합으로 일어났어요. 자, 지금 공깃밥 할 때 공기는 한자어고요. 밥은 순 우리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깃밥은 한자어와 순 우리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네. 자, 두 번째 조건 보자.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났어요. 됐나요? 자, 다시 정리해볼까? 첫 번째 조건은 한자어와 순우리말의 결합이어야 된대. 두 번째 조건은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세 번째는 공깃밥, 공깃밥이라고 발음해야 된대. 다시 말하면 발음이 어떻게 돼야 된대? 된 소리로 나야 한대. 이렇게 1번, 2번, 3번의 조건은 사이소리에 해당하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공깃밥으로 써야 되는 게 맞아. 자, 지금부터 좀 정확하고 구체적인 설명 시작할게요. 자, 30항을 보면요.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 받쳐 적는다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침으로 적는다라는 거예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1번, 2번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은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예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말의 결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합성어, 실질적인 중심 의미를 갖는 어근과 어근. 다시 말하면 어근, 이렇게. 즉, 순 우리말로 된 어근의 결합으로 된 합성어이면서 아까 확인했죠? 앞말이 뭐로 끝나야 된다?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이면 되거든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면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중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거나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이런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적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요? 바닷가. 자, 바닷가는 바다와 가가 결합한 거죠. 그쵸? 자, 여러분 바다는요. 순 우리말이에요. 가도 순 우리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순 우리말이 결합을 한 지금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쵸?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오케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지 보자. 앞말이 지금 모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바다에서 아가 모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지 한번 보자. 자, 발음해 보세요. 시작. 바닷가 또는 바닷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뒷말의 첫 소리, 된 소리, 뒷말의 첫 소리, 된 소리로 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이면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소리가 나고 있네. 와, 사이소리를 받쳐 적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있네. 그러니까 사이시옷을 써서 바닷가 이렇게 적자 이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예에 해당하는 거는 선생님이 요거 잇몸이나 뭐 빗물, 잇몸을 해볼까 얘들아? 자, 잇몸 한번 보자. 자, 잇몸은 이와 몸이 만났어요. 자, 여러분 이는요 우리말이에요. 순 우리말. 몸도 순 우리말이에요. 순 우리말로 된 애들이 결합을 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앞말의 첫 소리가 뭐로 끝나고 있니 얘들아? 이라고 해서 모음으로 끝나고 있어.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면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있고, 자,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이 오는지 한번 볼까? 자,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중에서 미음이 됐고, 자, 지금부터 이거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해 보세요. 시작. 잇몸. 여러분 어때요? 없었던 니은 소리가 덧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 생겼다라고 생각해. 자, 없었던 니은 소리 어딨어요? 여기 있네요. 이 소리가 새로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를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면 되는 거야? 잇몸 이렇게 표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세 번째 볼게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는 요거 한번 볼까? 나뭇잎. 나뭇잎은 얘들아 나무와 잎이
잎이 만난 거지. 여러분 나무도 순우리말로 된 우리말, 잎도 순우리말로 된 우리말. 여러분 나무와 잎이 지금 합성이 될 건데요. 자, 지금 뒷말의 첫 소리 모음합. 일단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지 먼저 볼까? 요거 먼저. 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쵸? 지금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있고 요 세 번째 조건은 뒷말의 첫 소리도 모음으로 시작이 돼야 된대. 지금 이거는 음가 없는 이응이니까 뒷말의 첫 소리도 모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 그치? 자, 그때 발음하면 니은 소리가 새로 생겨야 된대. 한번 그런지 볼게요. 발음해 보세요. 시작. 나뭇잎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원래는 없었던 니은이 두 개가 생겼네. 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지금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모든 조건에 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적을 때 어떻게 적는 거야? 나뭇잎 이렇게 적는 거예요. 되셨나요? 조금 이해 가요? 자, 두 번째 경우에는요. 여러분 지금 이 1번과 2번과 3번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다면 아까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였다면 지금은 순우리말 플러스 한자어로 된 합성어예요. 그리고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아.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된소리, 니은 미은 앞에서 니은 소리 덧나는 것,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하나씩 예를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찻잔을 한번 볼게요. 찻잔. 자, 찻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차는요 순우리말이에요. 그런데 이 잔이 한자어다.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순우리말 됐어. 한자어 됐어. 합성어 됐어. 앞말이 지금 모음으로 끝나고 있니? 네, 모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지 한번 볼게요.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찻잔 또는 찻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뒷말의 첫 소리가 지금 보니까 된 소리로 나고 있어.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모든 조건을 만족했구나.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기한다? 찻잔 이렇게 사이시옷을 써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새로 뿅 하고 생겨야 되는 거야. 자, 요거 한번 볼게. 많이 나오는 얘가 제삿날. 자, 제사와 날을 합성시키면 여러분 이 중에서 이 제사가 한자어예요. 날은 순우리말이에요. 그러면 한자어와 우리말로 된 합성어면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있으면서 뒷말의 첫 소리 지금 니은으로 시작하고 있으면서 발음을 했더니 제삿날이라고 해서 여러분 없었던 니은 소리가 새로 생기고 덧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사이시옷을 쓸 수 있는 조건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표기한다? 제삿날이라고 이렇게 사이시옷을 넣어서 표기한다. 자, 마지막 볼게요. 자, 마지막 요 예로는요. 예산일을 좀 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예산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일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한자어고 얘가 순우리말이에요. 한자어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뭐로 끝나고 있어? 모음으로 끝나고 있고 뒷말의 첫소리 모음. 뒷말의 첫소리에 은가 없으니까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지. 자, 발음해보면 예산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니은 소리가 한 번, 두 번 덧나고 있어요. 사이소리 지금 어때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도 어떻게 쓴다? 예산일이라고 해서 시옷을 넣어서 표기를 해줘야 된대요. 됐나요? 자, 그래서 사이시옷은 여러분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또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얘들아 한자어와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안 일어납니다. 한자어와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받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또 다만 나왔어요, 여러분. 다만 6개의 단어는 예외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자어와 한자어로 만들어진 합성어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게 원칙인데 다만 6개의 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의 단어와 같은 경우일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이렇게 받쳐 적는다. 6개밖에 없습니다. 곡간, 세빵, 숫자, 착간, 택관, 횟수 6개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 뭐가 맞는지. 자, 얘들아 조갯살 뭐가 맞겠어요?
얘가 맞죠? 왜 맞을까? 일단 볼게요. 얘는 지금 보면 조개와 쌀인 거지, 그치? 자, 여러분 조개 순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쌀, 순 우리말.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네, 그치? 자, 발음 어떻게 내는지 볼게요. 조개쌀 또는 조개쌀. 디귿이에요. 조갯살 이렇게 발음이 나네. 그러면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고 있고 앞말의 첫 소리는 앞말은 뭐로 끝나고 있어? 모음으로 끝나. 자, 다시 갈게요. 조갯살은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지금 모음으로 끝나고 있고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모든 조건이 만족된다. 따라서 여러분 사이시옷을 적어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릿세. 여러분, 얘가 맞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자릿세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지금 얘가 순 우리말이에요. 그리고 세는 한자어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라는 거지, 그치? 그런데다가 지금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있고, 발음해볼게. 시작. 자릿세도 가능하지만, 자릿세도 가능하죠. 그래서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고 있어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모든 조건이 만족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세 번째 마굿간. 여러분 정답은 얘예요. 자, 여러분 마굿간은요. 지금 이 마굿간은 마구간 얘가 다 한자어예요. 얘도 한자어예요. 한자어로 된 합성어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자어끼리만 된 합성어는 이 6개의 단어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라고 했죠. 지금 마곡간은 이 6가지 단어 곡간, 색방, 숫자, 착간, 택관, 횟수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얘가 맞는 표기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허드렛일 얘가 맞습니다. 같이 정리해 볼게요. 허드렛일 같은 경우에는 허드렛일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얘도 순 우리말이에요. 그리고 얘도 순 우리말이거든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고 앞말이 지금 모음으로 끝나고 지금 발음해 보면 허드렛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니은 소리가 덧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아까 여기서 순 우리말로 끝난다. 요 세 번째 조건이겠죠.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난다. 뒷말의 첫 소리 얘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시옷을 적는 조건이 만족됩니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적어준 허드렛일이라는 표기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제삿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삿날 선생님이 아까 해줬는데 어디서 해줬죠? 여러분 여기 있네요. 제삿날. 자, 제삿날은 설명 안 할게요. 자, 제삿날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라 그랬지? 앞말이 지금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 소리 니은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고 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정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이시옷 표기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복습하시고요. 여러분 여기 각각 해당하는 예가 뭐가 있는지 예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능길의 소라단 가는 길이라는 소설이 나오네요. 이건 이제 전쟁 상황이 되게 피폐하고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요, 그 전라북도 익산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 지역 방언이 엄청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디 지역 방언이 있는지. 자, 뒤에서 무엇이 막 쫓아오고 있냐? 사정없이 쫓기는, 잠시만요. 이렇게 할게요. 사정없이 쫓기는 사람 멘치로 초조하게 그 중국이 한 티, 솔직하니, 자수허거라, 후련허니, 모르니께 이런 거 다 사투리 방언이죠. 너 한 티, 그 다음에 허기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니네 혹시 지역 방언을 찾아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찾는 게 누구냐 하면 얘예요. 시방. 자, 여러분 근데 시방은요 표준어다? 표준어예요.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데 시방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이때라는 뜻이에요. 말하는 바로 이때라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말하는 바로 이때라고 부사로도 쓰이기도 해요. 부사로 쓰이기도 하는 표준어라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지금 사람 많지로는 표준어로 고치면 사람 많지로, 초조하게는 초조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씩 고쳐볼까요? 그러면 중국이 한티는 중국이 한테가 되는 거고 솔직하니 어딨어? 솔직하니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니가 되는 거고 자수허거라는 자수하거라 후련하니 모르니께는 모르니까 그 다음에 너한티는 너한테 허기만은 하기만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문제가 또 뭐냐면 이 방언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친 표준어로 바꿔 읽어봐. 어떤 느낌이나? 라고 하는 지금 문제가 나와요. 지금 이거 바꿔 읽어보면 뒤에서 못이 막 쫓아오고 있냐? 사정없이 쫓기는 사람 많지로 초조하게 된다. 그 중국이한테 쫓기는 중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표준어로 바꿔 읽었을 때는 지역성이 잘 드러날까요? 아니요. 지역성이 잘 드러나지 않겠죠. 그리고 구어의 느낌도 덜하겠죠. 구어의 느낌보다는 뭔가 문어체를 읽는 느낌이 더 확실하게 들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소설에서 방언 사용해 주는 효과는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지역성을 잘 살리고 있다. 마치 내 옆에서 대화하는 그런 느낌. 실제 대화를 듣는 느낌. 생생한 구어의 느낌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 방언도 막 우리가 표준어가 더 월등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지역 방언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치? 자,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4번 문제 보면은 가상 공간에서 쓰이는 언어의 적절성을 탐구해보자. 그래서 뭐 고고싱, 귀차니즘, 노잼, 솔까말, 왔다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이거 보면은 뭐 솔까말은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뭐 이런 뜻이겠죠. 선생님 다 알아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 표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말하면 또 막 비웃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오는 거 숙제. 숙제야 숙제 찾아와. 쩔다 대단하다. 냉무 내용 없음 내용무. 너 진짜 노답이다 할 때 답이 없다. 아, 저 사람은 넘사벽이야.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야. 막 이런 것들. 여러분 비웃지 마시고 다들 하나씩 찾아오도록 하세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면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라는 거죠. 뭐 물론 재미는 있겠지.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처럼 한 명이라도 이 뜻을 모른다면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쵸? 그리고 또 막 어른 앞에서 막 이런 말을 막 많이 사용하면 나이 드신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면서 되게 버릇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좀 만약 면접을 보러 갔는데 너네가 이런 말을 해봐. 그치? 솔까말 저는 잘할 자신 있어요. 막 이래봐. 면접 봤는데.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그냥 한 번씩 듣고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국어규범과 국어생활이라는 단원을 끝냈어요.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복습 꼭 하고 선생님이 내준 출석 퀴즈도 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